자, 국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황기식의 국제시장, 황기식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윤 대통령 오늘부터 미국 국빈 방문합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이 나오는데 오늘 핵심 키워드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문 시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가서 논의해야 될 주제들도 그렇고 그렇죠. 정말 중요합니다. 5박 7일이니까 이번 주 한 주 다 하니까 정말 잘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해이기 때문에 그 의미도 좀 더 큰 것 같고 네. 방문단 규모도 4대 그룹 총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생각하시고 그리고 120명이 넘기 때문에 경제사절단만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국빈 방문이니까 국빈 방문은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이번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국빈 방문이고 가서 하는 일정들도 보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도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부통령하고 국무장관이 동석을 해가지고 미군 수뇌부들이 그 안보 관련한 브리핑을 한다는 건데 이것도 내용도 좀 기대가 되고요. 대학도 방문하니까 MIT 대학도 방문하고 또 하버드 대학교 방문해서는 직접 그 강연이라고 할까요? 뭐 스피치라고 할까요? 그런 그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 주제에 대해서 강의도 한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도 좀 이제 궁금하고요. 그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큰 주제가 뭘까라고 한다면 당연히 경제 협력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 큰 주제가 되겠고 그리고 북한의 핵 확산을 어떻게 억제할 거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논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세부적인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하면은 저는 첫 번째는 공급망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거냐. 그 두 번째는 계속 얘기했듯이 첨단 과학기술 협력 부분은 뭐 어떻게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알맹이가 나올 거냐. 이 부분도 뭐 우주 그 관련한 어떤 그런 기술들도 협력하자는 얘기를 미리 얘기했으니까 그 첨단 기업 투자 유치 이 부분도 분명히 좀 그 내용 있는 결과가 좀 나오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자꾸 핵 확산 억제하는데 그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 유럽의 나토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다. 나토에는 직접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지만 미국의 핵 우산 하에서 그 상당히 그 핵우산의 보호를 받는 그런 나토식 핵 공유 방안, 핵우산 방안 이런 것도 좀 논의가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게 봐야 될 거고 최근 주변국하고 외교 갈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중국하고도 그렇고 러시아하고도 그렇고 이런 데 해결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느냐 이건 잘 좀 지켜봐야 되겠고 눈여겨봐야 될 좀 중요 포인트는 우리가 좀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냐 저렇게 나오냐를 잘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아무래도 반도체법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한국 기업의 피해를 진짜 어느 정도 좀 최소화할 만한 그런 현실적인 논의를 하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기차, 미국 전기차 모델에서 보조금 대상이 되는 16개 모델 사실 전부 미국 차고 그렇다면 외국 기업은 하나도 포함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독일 모델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독일의 폭스바겐은 어떤 그 상당한 논리와 어떤 상당한 그 로비 이런 걸로 독일 폭스바겐은 포함이 되었거든요. 그런 모델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만하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대결 구도 속에서 실제로 우리 한국의 경제 제재라든지 무역 보복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미국하고 어떻게 지금 좀 논의를 해서 헤쳐가느냐 이 부분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징용공 이슈하고 도청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는 징용공 문제가 있었고 미국하고는 도청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자세의 외교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느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방문하기 전에 러시아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도 언급하면서 우리가 한국하고는 서로 그 방위조약이 그 맺어져 있다 이런 것도 언급하면서 좀 보호막을 치던데 윤석열 대통령 방미하기 전에 그런 일종의 그 화답이랄까 그런 조짐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일주일 동안 정말 5박 7일이면 꽤 길게 가는데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눈여겨볼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잘 좀 해결해서 오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자, 다음 소식은 올 상반기에 인도하고 중국 인구가 역전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러면 이제 세계 경제에도 큰 파장이 예상이 되지?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지난 주말에 이제 자세하게 보도를 했는데 그 데이터는 유엔 인구 기금의 그
데이터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인도가 그 14억 2,860만 명, 중국이 14억 2,570만 명. 그래서 올 상반기 내에 300만 명 정도 추월을 한다는 걸로 지금 공식적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올해 이제 진짜 인구가 추월되네요. 그런데 올해는 추월이 되고 2050년까지를 보면은 인도가 16억 6,800만까지 늘어나고요. 증가하고 중국은 13억 1,700만 명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상당히 격차가 벌어집니다. 네네. 그 중국 인구가 작년에 처음으로 60년 만에 감소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인구가 하락하고 있는데 물론 산하 제한 정책이 지금은 이제 3명까지 허락합니다만은 상당히 오랫동안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고 그리고 생활비 부담도 상당히 있고 젊은 세대들이 결혼에 대해 사고방식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구가 하락하는데 그럼 중국 인구가 하락하면 우리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라는 분석이거든요. 예. 중국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세계 공장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 GDP 증가에 중국 한 나라만 23% 정도 기여를 하고 있었다라는 보도인데 예.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은 세계 경제가 상당히 불안정해진다.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수출이 잘 안 되고 소비가 잘 안 되니까. 네네. 중국 국내의 소비 지출이 감소하고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소비가 잘 안 되면 글로벌 브랜드들이 위협을 받고 있고 중국 부동산 시장도 침체하고 중국 자체에 또 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연금에 또 투자한 글로벌 또 회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금융회사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세계 경제 불안정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예,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그 좀 소프트 이미지로 뭐 그늘을 지으려고 노력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작년에 상당히 그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됐는데 그 부친의 이미지가 결국은 자기에게 정치적 배경도 됐지만은 지금 동시에 또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니까 동시에 부담도 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다시피 지금 그 65년부터 86년까지 한 20년 넘게 장기 독재한 아버지 마르코스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 탄압도 했고 고문도 했고 그리고 또 어머니는 이멜다 여사 유명한 이멜다 여사니까 구두가 3,000켤레 넘고 뭐 드레스, 뭐 그렇죠. 천벌, 핸드백 1,500개, 뭐 사치의 대명사라는 그런 부모님의 그 이미지가 그늘이 있기 때문에 작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상당히 그 내치는 인기가 상당히 정책은 잘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부친의 이미지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 정책은 잘 펼치지만 좀 이렇게 부드럽고 소프트한 그런 이미지를 자꾸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번에는 결혼 30주년을 맞아가지고 아내에게 한 번 더 이걸 뭐라 그러나요? 30주년 해서 리마인드 뭐 결혼 리마인드 한 번 더 프로포즈 하는데 이거를 그 SNS도 올리고 또 이 발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손편지도 써가지고 잠깐 읽어드리면은 우리가 30년 전에 이태리 한 수녀원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3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당신하고 함께 하고 싶고 내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은 오로지 당신 루이즈 당신이다. 당신은 언제나 내 꿈의 소녀다. 손편지 쓴 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루이즈 나와 30년 만에 다시 한번 결혼해 주세요. 이런 어떤 소프트한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요.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니까 좀 올랐어요. 지지율이 그 3월 지난달 지지율이 78%입니다. 오우야. 근데 부통령 더 신기한 아버지 마르코스 이멜다를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아주 그냥 막 치가 떨릴 수도 있는데. 부통령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라 두테르테. 전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인데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인기가 상당히 좋아요. 부통령 인기는 지지도가 83%. 아이고. 2세들이 정말 인기가 많군요. 아니 이제 뭐 누구한테 여론조사를 했는지도 뭐 세세하게 따져봐야 되겠지. 뭐 어쨌든 그 정도의 인기가 나온다 하니. 근데 이제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뭐 또 이렇게 뭐 했다는 거에 대해서 가정적인 이미지 자체에 대해서 뭐 나쁜 말을 할 이유는 없겠지만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그리스에서 진짜 큰 열차 사고가 났었습니다. 이게 사상 최악의 열차 참사라고 불리는데 그것 때문에 총선 일정도 5월로 한 달 연기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4월에 하기로 했었는데 마초타키스 총리가 4월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5월 달 돼야 되고 5월 달 하반기는 돼야겠다. 그래서 5월 21일로 총선을 연기하겠다라고 제안하고 대통령 여기 뭐 그 총리가 제안을 해서 대통령이
지난주에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총선은 연기되어서 5월 21일 날 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열차 사고가 얼마나 크기에 한 나라의 네네. 총선까지 다 연기가 되느냐. 예. 2월 28일 발생한 열차 사고가 그 후로 상당히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350명 탑승한 기차가 아테네에서 데살로니키로 가면서 여객 열차가 어떻게 된 일인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측면이나 뭐 뒤에서 이렇게 추돌한 것도 아니고 정면으로 화물 열차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57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57명 대부분이 그 대학생이었어요. 전수 갔다가 돌아오는 대학생들이.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났지만은 너무 여론이 안 좋아요. 인재라는 거죠. 인재. 그리스가 뭐 경제 위기가 2000년대부터 뭐 경제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열차라든지 어떤 공공시설, 기관시설에는 투자를 그래도 계속 해야 되는데 너무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열악한 철도 시스템을 이대로 이렇게까지 방치했느냐라고 시민 항의 거리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역장도 지시를 잘못했고 그 신호등도 거꾸로 된 신호등을 그대로 가리켜주고 있으니까 그 신호등을 따라가다가 두 열차가 정면 충돌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대표적인 인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이 연기되었지만 5월 21일 날 그리스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실업률도 상당히 높고요. 긴축 정책도 근 한 10년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허리띠 졸라매기 정책도 한계에 더 다다랐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총선 결과도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이게 시스템까지 무너지고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큰 사고를 겪고 나면은 국민들의 분노 또한 굉장히 커지겠죠. 저희도 지켜봅니다. 마지막 소식은 영국 부총리 직원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사임을 했습니다. 뭐 선진국의 정부 고위직으로는 최초예요. 맞습니다. 직원한테 이렇게 고함치고 폭언했다라는 일종의 그 직장 내 괴롭힘. 으로 그 이유로 공개적으로 이유를 대고 그 사임한 것은 최초 이거입니다. 도미닉 라브 그 49세 부총리 겸 법무부 장관입니다. 젊은 장관인데 그 계속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에 그 직장 내 괴롭힘이 했다라는 신고와 조사가 8건이나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6건은 무혐의고 2건은 유혐의로 인정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되니까 그 보고서를 보고 바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은 일단 부드러운 내용이었습니다. 회의 중에는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다. 부총리가. 그리고 징벌적 요소도 너무 좀 지나친 징벌 요소를 도입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언론에 나오는 뒷얘기는 그 정도 보고서의 부드러운 문장이 아니고 언론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직원한테 고함치면서 당신은 멍청이다, 머저리다 이렇게 고함을 쳤고 그리고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보고서를 읽어보니 아니 나한테 올린 보고서 당신이 지금 그 명문대 나온 직원으로 돼 있는데 그 프로필에 명문대 나온 게 맞아? 라고 이렇게 고함을 치고 그리고 보고서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샐러드에 있던 그 방울토마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방울토마토를 집어 던지고 이러니까 사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영국 부총리가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자, 근데 사임을 하면서 도미닉 라브는 그래도 또 약간 이 뒤끝을 남겼습니다. 아니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고 이거 정부 운영에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영국의 공무원이 일하는 속도하고 기준치가 영국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칩니다. 라는 그런 뒤끝을 남기고 사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지 자기가 똑같이 당해보면 알잖아. 이 사람한테 방울토마토 던지고 대학 나온 거 맞아 물어보고 소리 지르고. 멍청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멍청이라고. 직원한테 어이구야. 참네. 그 라브 이분 저 생각 자체가 좀 다르군요. 상식선에서 좀 벗어나 있네요. 괴롭힘 기준이 너무 낮다고요? 참. 말씀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기식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누군가
1480번님이요. 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정차 중일 때 뒤쪽 차량이 빵빵거리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또 뒤에서 좀 누르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 누르지 말고 여유 있게. 사람은 차 조심하고 차는 사람 조심하고 우리 오늘 도로에서 안전하게 보냅시다. 자갈치 아줌마 18,135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